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구절은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상고했답니다. 상고. 일단 PPT 화면으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 상고라는 뜻이 서로 견주어 고찰하는 것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있으면은 그것과 뭐 상반되는, 대비되는 또 다른 자료도 서로 견주어 보면서 비교 분석해보고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맞는가, 이것이 옳은가를 스스로 따져보는 것이죠. 뭐 종합적으로 비교도 해보고 따져보고 자문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이런 활동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막무가내식으로 뭐 믿거나 아니면은 뭐 맹목적인 어떤 복종을 강요하거나 아니면은 뭐 비이성적인 순종을 뭐 조종하거나 하는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요. 지금 시대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지금 이 PPT에다가 도움을 받을 때 받더라도 내가 상당히 알고 있는 것과 아예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파출부 아주머니를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집주인 A가 있어요. 이 A라는 집주인은 자기 집 구조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B는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A는 작업 지시를 내려도 먼지가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까지 작업 지시를 잘 세세하게 시키고 집 관리를 잘 할 수 있죠. 그러나 집 구조에 대해서 모르는 B 같은 사람은 작업 지시를 해도 보이는 부분만 아마 시키게 될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얻을 때 얻더라도 내가 상당 부분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아예 모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죠. 서로 견주어서 고찰해보고 스스로 자문해보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른 자료들도 찾아보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느냐 하면은 한국적 정서가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이 뭐냐면은 스스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의 체계를 확립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선전선동이 취약해요. 그리고 뭔가 맹신을 하거나 그리고 맹목적으로 순종을 하거나 충성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의외로 잘 먹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벗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현재 한국 내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쭉 제가 나열해 드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을 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상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좀 많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 쭉 드러나고 있죠. 왼쪽 화면을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네모칸으로 표시한 부분들, 야당에서 다 빵원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이 부분에서는 뭐 예산을 확 줄여버렸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계엄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계몽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친북과 친중 세력이 굉장히 많은 것이
지금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짜로 한미 방위 수호 조약이 아니면은 현재 북한이 밀고 들어와도 그냥 먹히고도 남을 상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무슨 입법 독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도표는 대한민국의 탄핵 발의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 들어서 어마어마한 숫자로 탄핵을 마주 남발을 했죠. 정부 요직들이 줄탄핵을 당해서 공석인 상황입니다. 지휘 체계가 마비된 상황이고 뭐 누가 명령을 내릴지 또 내린다 하더라도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할지 완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25년도의 시작을 우리는 혼란 속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듯 싶어요. 제가 있는 미국에도 지금 막 이제 불법 체류자들을 잡아낸다고 하면서 막 그 체포작전, 색출작전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게 희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섭게도 생각이 되어지는 게 항공기 사고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 훨씬 더 가중되어진 혼란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관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진행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국가별 4차 산업혁명 기술력 비교예요. 많은 영역에 있어서 중국에게 추월을 당했거나 지금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요, 뭐 2차전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주항공, 해양, 첨단 쭉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국이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는 중국에 다 추월당했거나 아니면 중국이 다 앞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4차 산업이나 인공지능 이런 부분이요, 한국보다 중국이 앞서 있어요. 양자 컴퓨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팩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과 중국 간의 첨단 산업 쪽의 기술 격차가 뭐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중국이 앞서게 된 분야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형태의 산업 스파이들 활개를 치고 있는데 그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안건을 상정에 올리려고 하면은 야당 쪽에서 막 반대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팩트죠. 그리고 이러한 간첩질을 한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음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었고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문득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이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서 싸우고 있는 뭐 대리전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른쪽 화면에는 뭐 중국인 간첩질 쏟아진 증거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이건 뉴스에서도 이렇게 나온 기사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뭐 제주에 실제로 중국 비밀 경찰서를 운용을 했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자, 왼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이 홍콩을 먹기 위해 실시한 50년 계획 하면서 1번, 2번, 3번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노란색 글씨로 지금 대한민국은 몇 번까지 왔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여러분, 한국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중국이 한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 온 것일까요? 그리고 현재 어디까지 나라가 잠식되어 온 것일까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아까처럼 상고하면서 스스로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당사자가 바뀌지 않는데 도움을 외부에서만 바랄 수 있을까요? 학생이 공부를 안 하는데 선생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서 그런 학생을 이끌고 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어떠한 분들은
그래도 미국이 우리랑 관계성이 있고 뭐 미국의 어떤 도움만을 바라고 있는데 그러한 도움도 사람들 개개인이 뭔가 눈을 뜨고 개개인들이 일어난다라는 전제 하에서 도움도 도움이 되는 거고 도움도 도움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콩이 중국에게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유사하다,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현재의 난리통을 통해서 이러한 걸 통해서 왼쪽 같은 것들도 드러났어요. 저도 왼쪽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화교들이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 라는 것들 굉장히 놀란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플라톤이라는 그 철학가,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질 때 가장 경험하게 되는 가장 최악의 비극이 정말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왼쪽에 화면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야, 이게 이 정도 되는 거면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중국의 속국이고 한국이 중국의 뭐 또 다른 주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진짜 정말 눈을 의심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들이 그 계엄령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계몽령이라고 읽는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일련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다 드러난 부분들이죠. 이쯤 되면은요,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무언가 생각을 하고 각성을 하고 눈을 뜨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자기가 스스로 찾아야 하죠. 자, 오른쪽에 그렇게 제가 썼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일부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자, 현직 대통령은 왜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계엄을 선포한 것일까요? 그가 과연 뭐 어떤 사람들은 홧김에 했다, 술 먹고 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참 그것도 그런 말에도 이거 영향을 받는 사람은 진짜 뭔가 생각하기를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왼쪽에는요, 이 현재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양력입니다. 이러한 양력이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저 정도 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일에 있어서 술김에 했다라는 것이 납득이 되진 않죠. 그러한 말에도 휘둘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진짜 정말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16년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찌라시 수준의 기사들에 노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어떤 현상들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트럼프가 정치에 출마를 하겠다, 대통령 출마를 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언론들이 막 미치광이라고 난도질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미치광이가 뉴욕 맨하탄 부동산 시장에서 저렇게 큰 성공을 거둡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확실히 선전선동에 취약한 어떤 민족적 연약함을 좀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스스로 상고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또 어떠한 정치인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언론에서는 5명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사망한 주변 인물들. 왼쪽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명입니다. 11명. 근데 오른쪽의 자료는 좀 더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론에서 공식적으로는 5명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 관련된 사람들이 잘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도 우리는 진짜 정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 하나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지도자는 백성들이 다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진해서 자기 발로 걸어 나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연봉 60억을 받으면서 자신의 인생 하나는 정말로 편안하게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그 말에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수익이나 명예를 다 내려놓고 아스팔트 운동에 뛰어들었어요. 뭐 공수처도 자신의 백성이고 대한민국의 백성이고, 그리고 시위에 나온 대한민국인 사람들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이라도 다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자기가 자진 출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만 살고 나만 살기 위해서 주변 연관된 사람들을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지 모르겠는 어떠한 석연찮은 죽음으로 밀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 리더겠느냐?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와 싹구는 정말 누군가가 자기 양떼가 죽게 될 때 양떼를 위해서 대신 죽음 가운데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고, 싹구는 자기만 살기 위해서 양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예요?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도 그러한 성향이 딱 나뉘는 겁니다.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저는 공영 레거시 방송을 믿을 수 없다고 시청 및 청취하지 마시라 2016년도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특정된 메시지만을 편향되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세뇌하고 선동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이, 그로부터 9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좀 차리기 시작을 했고, 쉽게 그렇게 선전선동에 놀아나거나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언론들이 5명은 얘기하지만 그 이상의 사람들이 뭐 이게 자살 같은 타살인지 타살 같은 자살인지 하여간에 사망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무안공항에서 비행기가 비행기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참 웃긴 게, 세월호나 이태원 같은 참사를 정치적으로 써먹는 사람들이 왜 이번에는 조용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 보시다시피요, 그 당시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당시 공항공사 사장이 자연사인지 아닌지를 진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죠. 한 어떤 모 정치인과 연관돼 가지고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이쯤 되면은 뭔가 히트맨이 존재를 하나, 뭔가 청부업자들이 정말 뭐 오더 받아가지고 뭐 작업을 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한두 명이라 해야지 무슨 이걸 믿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뭐 이 정도까지 가는데도 진짜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공중파 언론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떠한 난리법석이라는 게 한국만 이렇지 않다라는 거. 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심한 혼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이제 사진을 갖고 와봤어요. 왼쪽과 오른쪽. 왼쪽은 지금 현재 뭐 한국의 이제 태극기 부대라고 할 수 있는 뭐 모든 분들, 많은 사람들이 뭐 광화문이든 뭐 대통령 관저든 이렇게 나와 있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홍콩의 사진입니다. 네, 홍콩에서도 이러한 시위가 있었죠. 한번 비교해 보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홍콩이 중국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시위를 했지만 결국 진압되었습니다. 결국 진압되었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요,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고, 뭐 변사체로 발견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플루언서들 막 어떤 사람 변사체로 발견되고 막 그랬단 말이죠. 현재의 한국 상황이 중국에게로 넘어가기 직전에 홍콩을 연상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양심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신념을 피력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오른쪽 화면에 이 전한길 씨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전한길 씨를 몰랐어요. 최근에 알게 된 사람입니다.
뭐 옛날에 뭐 이제 1타 강사 하면은 뭐 메가스터디 창업자 손주은 씨나 뭐 삽자루니 무슨 이런 사람들은 뭐 유명세도 있고 하니까 몇 개 강연도 좀 이렇게 잠깐 보고 그랬었는데 진짜 전환길이라는 분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사 1타 강사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나라밥 먹는 사람들은 다 이분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네임드,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자신의 뭐 연봉 수익 한 60억 이상 되는 그 돈은 다 포기를 하고 아스팔트 운동에 딱 뛰어드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와 이제는 정말 그런 줄 알았지만 아닌 자들을 드러내시고 또 아닌 줄 알았지만 그런 자들을 막 드러내시고 각계각처에 있는 사람들, 예비된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할 말을 하게 하시고 들을 자에게 묻는 메시지를 듣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어떤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선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구글에 신고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대통령이 된 입장에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는 진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정작 진 사람은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이미 이긴 사람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를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도마 위로 오르고 있죠.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교회와 목사님들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도 뭐 2016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2016년도에도 여전히 입을 다무는 사람들은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뭔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그때로부터 지금 9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의 현재 상황과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점점 이제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은 제가 어떠한 채널에서 사진을 좀 캡처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제가 지금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흐름이 어떠한 뭐 전자개표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선거의 과정과 프로세스에 있어서 어떤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할 때 뭐 토론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토론이라는 것은 가치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가 더 좋으냐 혹은 더 좋지 않느냐 이런 것은 토론에 합당하겠지만은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에 있어서는 그게 토론의 주제로 맞지 않은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 대통령이 되고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직무정지된 현직 대통령. 의혹을 제기하려면 아깝게 떨어진 사람이 제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아깝게 떨어진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부정선거로 막 시끌시끌합니다. 이쯤 되면은요,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카르텔이 있나 보다. 전 세계적인 어떤 악을 자행하는 카르텔이 정말로 국가를 흔들고 전복시키고 여러 나라들을 혼란 가운데로 막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뭐 음모론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음모론을 막 파헤치고 과하게 캐고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건강한 영성,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의 존재를 완전히 막 대놓고 없다, 치부하지도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러면은 그 반대 급부에서 사단도 사단의 아젠다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사람들을 막 이제 모으고 세우고 또 사단의 아젠다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도열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차원에서 음모론을 막 추종하고 그걸 캐들어가고 이런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사단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를 한다. 이런 생각은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도열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사탄도 이제 사탄의 사람들을 세워서 전 세계적인 연합과 카르텔을 형성을 해가지고 악을 자행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떤 음모론적인 차원보다는 성경적 시각 차원에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부정선거, 긍정론, 부정론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사실 여부를 알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여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어찌 보면은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과 다른 성격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계엄령이라는 게요, 사실 저는 제 시각과 이제 제가 살아왔던 어떤 경험과 여러 가지를 농축해 보았을 때 계엄이라 그러면은 막 굉장히 살벌하고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막 쭉 깔려가지고 막 허튼 짓 하고 막 그러면 막 두들겨 패고 막 총으로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계엄령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웬 계엄? 여러분, 계엄을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되게 시시하게 허무하게 끝나는 걸 보면서 아니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런 코미디 같은 걸 왜 했지?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그때로부터 이제 시간이 쭉 지나면서 하나씩 둘씩 드러나고 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일련의 상황들, 지금 현재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런 심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행되기까지 여러 불법을 자행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 여러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이게 어떠한 큰 단계, 스테이지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스스로 상고하고 또 묵상하고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러한 때 더욱더 어느 곳에 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모든 현상을 관통해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편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우리는 어떠한 줄에 서서 어떠한 방향에 서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지를 스스로도 결정하고 또 스스로도 생각하고 마음을 굳혀야 하는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과 격동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서 너가 이제 어느 선에, 어느 줄에,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요구를 받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벌써 2016년도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9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일들이 바뀌었습니다. 단박에 알아들은 사람도 있고, 악한 정권을 경험해 보면서 정신을 차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 아닌 계몽을 통하여서 또 알게 되고 깨닫고 바뀌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기회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분명히 노선을 정하고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도 스스로 읽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상고했다 합니다. 주님, 견주어 비교하며 스스로 그 자각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확실히 분명한 알맹이 있는 영성과 신앙을 가진 자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리석음을 탈피하고, 그리고 거짓과 세뇌를 깨고 나오며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서 주님 붙들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정말로 빛을 발하는
당신의 자녀들로 확실하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축복을 맛보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